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현대구간 유가증권 시장 2,400포인트 선까지 낙폭을 조금 만회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릴레이로 소개되는 종목들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 알려드리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이데일리온 강민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함께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정태근 팀장의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를 시작으로 해서 엔캠과 SM, KMW, 현대제철까지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강민 전문가는 SPG 로보티즈, 하이비전 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삼성전기까지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종목씩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 앵커님은 어떤 폰을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애플이 이제 애플페이까지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애플이 상당히 좀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애플 때문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상당히 좀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애플이 12월 달부터 간편결제 서비스 애플페이를 이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이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된다라면 아마 빠르게 점유율을 올려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에 아무래도 애플페이 같은 경우 숙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NFC 단말기 보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애플페이용 NFC 단말기 보급률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은 수혜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NFC 시스템이란지 단말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말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시스템과 연관성 있는 회사들 쪽으로 좀 압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종목들인데 뭐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부각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생소한 종목일까요? 순위드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 과거에 그 삼성전자와 NFC 관련 사업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KG 이니시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어쨌든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1년짜리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그 국내 카드사와 쟁점이 됐던 부분들인데 단말기 제조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기에 쟁점이 상당히 컸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어떤 독점 계약권을 가져오게 되면서 단말기 제조권을 좀 내준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테이크를 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벌써 시간이 네, KG 이니시스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는 자동차와 에너지 5G 이렇게 고르게 준비했는데 오늘은 이제 5개 대부분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 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봇주고요. 이제 SPG라는 이 종목은 이제 정밀 제어용 모터 이제 감속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감속기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작은 모터와 큰 모터가 있는데 이 작은 모터로 이제 큰 기계를 좀 움직일 수 있고 회전 속도를 좀 낮춰서 전기 소모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오랜 구동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로봇에서 이 감속기는 원가의 약 30%에서 40% 차지하는 정도로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SPG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모터보다 아무래도 이 높은 에너지를 쉬지 않고 변형과 파손이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보다 만드는 기술이 아주 정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가장 지금 메리트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로봇 상장 지수 펀드가 이달에 출시가 됩니다. 거기 출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이 로봇에 대해서 좀 포트를 담아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이 SPG가 된 3,800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 내년에는 400억 정도이고 PER 기준으로 했을 때 11배 정도 됩니다. 11배면 상당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포트를 담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어제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고환율 시대에 이 회사 같은 경우 해외 매출이 76%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 이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SPG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 엔캠 들고 오셨는데 4거래 말 드디어 눌리네요. 네. 네. 지금 접근 유효할까요? 네, 접근 유효합니다. 일단 여기서 더 오르면 어떡하나라고 좀 고민했고요. 네. 올랐을 때도 앵커님이 뭐라 하실까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시장 때문에 조정을 받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앵캠 같은 경우는 그 SK온가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쪽은 이제 전액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첫 공장인 오하이오 공장에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시제품이긴 하지만 가동에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전액을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 조지아 1공장 같은 경우에 현재 SK온에 현재 전액을 단독으로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 같은 경우도 9월 중순부터 돌아갈 예정인데 어쨌든 생산하는 대로 족족 계속해서 전방업체 쪽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캐파 증설이 결국 실적과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배터리 소재 원료단에서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데 엔캠도 현재 그 흐름을 따라간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단 목요일 날 일단은 16%까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상승으로 갈 만한 어떤 원동력을 마련했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오늘 조정을 좀 받게 되면서 이 조정 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다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좀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뭐 여담이지만 계속해서 배터리 소재 원료, 특히나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든지 리튬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현재 태저 이방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현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엔캠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로보티즈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전일 대장주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오늘도 조금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로보티즈는 후발주자 아닌가요? 네, 후발주자라도 네. 볼 수 있고 강점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또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9월 30일에 테슬라 AI 데이가 있는데 네. 테슬라 봇이 그 나옵니다. 출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 간절이라든지 이 전기 구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이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회사가 바로 로보티즈다. 그래서 이제 9월 30일에 아무래도 이런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후에 투자 포인트는 없을까요? 네. 네, 일단 뭐 제가 네. 뭐 추석 때 일단 태안을 갔었는데 네. 이제 박물관을 가도 이제 로봇이 있고 네. 그냥 식당에 가도 로봇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됐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하고 3인이라고 하죠. 미래에 우려되는 3인이 뭐냐면은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우려감에 대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게 로봇이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고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도 규제를 계속 해소할 수 있는 게 로봇 배달 광고도 많이 나오지만 엘리베이터를 2층, 3층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개정이 됐다. 그리고 2025년에는 자율주행 이 로봇이 인도를 이제 통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025년인데 내년부터 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규제 법안들이 최근에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전동 모터, 액추에이터가 이제 드론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제어를 잘 만드는 회사가 네. 로보티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까지 투자 포인트 정하셨고요. 테슬라데이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실 때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SM 들고 오셨는데 SM 투자 포인트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금리 이슈 때문에 좀 낭패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엔터주들이 네. 네, 정말 좋지 않네요. 그런데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일정 때문에 네. 한번 엔터주는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세 번째 종목으로 SM을 네.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뭐 국내 일정을 좀 보게 되면 일단 9월 16일 날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은 언제냐면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이제 NCT 127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NCT 127하고 블랙핑크가 컴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엑소의 시우민하고 최유정이라는 가수가 솔로로 컴백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그 엔터사 입장에서는 이 아티스트가 컴백하는 것들은 좀 캐시카우기 때문에 이런 소식 상당히 좀 반갑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NCT 127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앨범을 발매했을 때
250만 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50만 장을 넘는 또 300만 장을 좀 목표를 하고 있던데 이 음반 판매 수익도 상당히 큰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미 선 주문이 200만 장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현재 300만 장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엔터사들이 지금 동전의 양면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음반 판매입니다. 그리고 또 음반 판매에 너무나 많이 기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반 판매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성이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NCT 드림이라는 또 팀이 있던데 이 팀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콘서트를 마무리하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또 일본 투어를 예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 쪽에 노선이 열리게 되면서 또 해외 투어가 좀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7일부터는 스트레이 키즈라든지 그리고 아이유, NF 같은 그룹들이 또 이제 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엔터주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들 오늘은 사실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옥석 가리기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SM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로봇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주매출원인데 이 회사 자회사가 이제 큐비콘이라고 있습니다. 큐비콘이 3D 프린터로 이제 정밀 로봇을 출시할 때 이제 그런 이제 회사인데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이제 3D 프린터랑 로봇이랑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이 주가가 이제 많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애플, 그다음에 LG 이노텍, 하이비전 이 세 개의 회사가 카메라 모듈로 이제 공급 체인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스마트폰, 우리가 이제 쓰는 스마트폰의 이 카메라가 이제 카메라 모듈에 검사를 하는 이 검사 시스템이 전 세계 60%를 담당할 정도로 삼성 그리고 애플 독점을 하고 있다, 가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아이폰 그 14에도 TOF 3D 센싱 카메라 모듈을 이제 애플에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네, 그 최근에 이제 LG 이노텍을 그 공시를 보시면은 올해 이제 1조 4천억 구미 공장 증설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제 증설했는데 이 카메라 모듈을 만약에 이제 만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모듈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검사를 하는 장비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고 LG 이노텍이 잘 나가면은 아무래도 하이비전 시스템도 같이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장비도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유롭게 시간을 딱 맞춰주셨네요. 하이비전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대근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KMW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좀 갖고 오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 역시나 현재 5%가량 밀리고 있네요. 네, 콕 찌르시네요 또. 네. 일단은 최근에 5G 그 이번 달 들어가가지고 9월 달 전반적으로 그리고 테마 움직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5G도 상당히 많이 맞아요.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게 이은 5G 사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G 특화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G의 단점이 아시겠지만 주파수 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를 상용화시키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한 20조 정도 자금이 필요한데 이 주파수 거리가 짧다라는 것들을 이걸 도리어 역이용을 하는 게 그 5G 특화망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이 정부로부터 이 28GHz 이 통신망을 이제 전파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좀 진행할 건데 최근에 뭐 다음까지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역적으로 국한되겠는데 그러면은 이 지역적으로 5G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지국도 중요하지만 스몰셀이라는 장비도 필요합니다. 이게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그리고 전파가 통과 못하는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스몰셀 장비가 지금 같은 이 건물 스튜디오인지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몰셀 장비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몰셀에는 이 KMW에서 만들고 있는 RF 필터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KMW도 수요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그 방금 말씀드린 스몰셀과 같은 그 인빌딩 장비 같은 경우는 이노와이라든지 HFR이 좀 더 선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KMW가 대장주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가장 괜찮습니다. 그래서 5G 관련해서 KMW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일부러 항상 이렇게 끝에는 여윤을 남기시는 걸까요? 네, 시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현대 오토에버 들고 오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앵커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애플카가 나온다면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예상했던 답변과 좀 다른데. 네, 저는 국산. 네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애플카가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자동차 구매 선호도가 3위입니다. 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3위라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애플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강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전기차란 이런 시장을 압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부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현대차에 현대위아가 이제 만약에 현대기아차 하드웨어가 있다면은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하반기에 현대차는 이제 제네시스 G90이라고 자율주행 3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차량을 출시하는데, 이 그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제 중요한 순간에만 개입을 할 수 있는 이런 3단계라고 보실 수 있는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이런 현대차의 ADAS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양산해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세대의 통합 제어기 모빌진 AD라고 이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오닉 6랑 그랜저 GN7, 그 다음에 연말에 이번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G90 레벨 3가 이제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모멘텀을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대 오토웨버까지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주들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한 차근차근 투자 포인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태근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현대제철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어제는 뭐 포스코 때문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환율, 네, 그리고 경기 침체, 제철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결국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포스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공급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고로 복구가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형 고로의 처리 녹는 전까지 내리려면 한 3주에서 5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해서 이 녹림전까지 올리는데 3주에서 한 5주 정도 걸리는데, 지금 어쨌든 복구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 불순물 제거하는 제강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철강 반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연주 설비까지 가동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가동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반제품에서, 그러니까 슬래버 작업에서 이제 알고 계시듯이 아변 라인, 그러니까 아변 라인은 판재료를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판재료는 자동차용 강판이라든지 조선용 후판을 만드는 공정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설비 복구가 언제 될지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출고가 차질이 발생되고, 재고가 있긴 하지만 출고가 좀 차질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제철 쪽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국내 매출 비중이 88%고,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55%, 57.6%가량이 아시다시피 그 판재료 매출 비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동국제강인지 현대제철 쪽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동국제강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제철을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국내 매출 비중이 88%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동국제강보다는 현대제철이 좀 더 수혜가 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급 차질로 인해서 뭐 포스코 반사익이든 공급 차질이든 어쨌든 현대제철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제철 국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민 전문가님 종목인데요.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시청자님께서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기를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가 좀 꽤 4%, 5% 가까이 올랐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최근에 이 대형주들이 어제 같은 게 많이 올랐지만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 삼성전기는 앞으로 실적이란 부분과 이 모멘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자율주행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쪽으로 그 중심으로 이제 자율주행차가 형성되는데, 이 자율주행 시대에 전장용 카메라 모듈은 점점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또 고성능 MLCC, 이 MLCC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 전류를 일정하게 이제 흐르게 만드는 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IT 기기에 이제 만약에
1배라고 하면은 이 MLCC 자율주행이 들어간다 그러면 5배 정도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주행 차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이 MLCC 수요가 증가된다. 최근에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이 좀 재고가 많이 쌓인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래도 전기차 쪽으로 점점점 그 탑재가 되면 이 MLCC 수요가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3단계로 갈수록 이 AI와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제가 마지막에 이 종목을 탑픽으로 정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기 잠시 후에 가격 전략 제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민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도 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이 종목들 좀 갖고 오신 걸까요?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 데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9월 30일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봇이 나온다 그러면은 로봇에 대한 부분과 자율주행,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신차가 이제 자율주행 3로 나온다는 네. 부분, 이런 모멘텀이 아직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슬슬 이제 아마 좀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네. 로봇주들이 어제 강했는데 오늘도 많이 안 빠졌어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하는 과정에 봤는데 22,000원 내에서 왔다 네. 갔다 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좀 강했고요. 네, 그런 이제 로봇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로봇주들은 반드시 봐야 되지 않을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네. 설명드렸지만 계속해서 규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으로 좋고 장기적으로는 더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전략도 유효하고 장기적으로도 장기적인 괜찮다. 전략도 네, 좋다. 이렇게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들어봐야겠죠.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탑픽쇼는 현대제철입니다. 네. 일단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 충분히 일단은 반사익이 될 만한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네. 오늘 뭐 조정은 예상을 했었거든요. 조정은 예상을 했었는데 뭐 3. 시장 아침에 충격받은 거 치고 뭐 3.8% 정도면은 충분히 뭐 그 접근 가능한 뭐 조정 네.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11%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매수가 같은 게 제가 생각하고는 매수가 밴드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35,000원에서 37,0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매수가 밴드 최하단까지 어쨌든 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생각했던 가격을 주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3,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3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탑픽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삼성전기에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좀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제가 이제 띄워드렸던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이제 재무 차트고요. 일단 작년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이제 이 삼성전기가 영업이익이 거의 1조 4천억, 1조 5천억 가까이 했었는데 주가가 이제 2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실적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지금도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이 1조 4천억, 1조 5천억이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반토막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MLCC라는 이 수요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 매매하고 투자하고 이 관점이 다른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목표를 길게 본다면은 22만 원 종고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만약 트레이딩을 접근해야 되겠다. 환율이나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15만 원대 정도의 매물이 좀 있으니까 15만 원 정도로 단기적인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뭐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목표가가 15만 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22만 원? 22만 원, 종고점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